안녕하세요, 작가 한재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선 위치가 어디예요, 선생님? 김해시 삼방동. 경남 김해시. 김해시 삼방동. 저도 요 김해 처음 왔는데 선생님도? 처음 왔었어요. 선생님이 부산 계신다고 하셔서 김해나 뭐 부산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도 김해 처음, 저도 처음. 여기 오기 전에 선생님한테 버스카드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선생님도 좀 당황하시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이 멀리까지 온 이유가 선생님 명도 하셨는데 같이 보면 또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한편으로 저도 선생님 수업 들을 때 좀 어깨가 무거웠던 부분이 매주 KTX 타고 서울까지 올라와 주셔가지고 명도하고는 선생님한테 한번 꼭 가는 게 저도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감사하죠. 와주셔서.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 낙찰을 받을지 몰랐어요. 결과가 빨리 나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는 김해 삼방동의 4층 빌라. 선생님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부산 살고 있는 마음은 20대죠. 부산 살고 있는 48살이고요. 간호사로 26년 일하고 살아 있습니다. 간호사로 그렇게 병원에서 오래 일하셨고 갑자기 투자를 하시게 된 것도 궁금하고, 그거를 또 서울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수업 듣는 것도 선생님 사연가 궁금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선생님 이야기는 이따가 같이 나눠보는 걸로 하고 우선 집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걸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소개 좀 해줘요. 네. 집이 좀 난리가 났네요. 그래도 이게 난리가 난 게 아니고 굉장히 깨끗해진 편인 거잖아요. 그죠. 엄청 집을 그대로 두고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다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했거든요. 원래 명도하고 나서 바로는 채무자의 짐이 가득했던 네. 곳이었었는데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는 폐기물부터 불러서 네, 처리를 했죠. 그건 사람 써서 한 거고, 그 비용은 이따가 한번 네. 여쭤볼게요. 사람 써서 우선 네. 한 거고, 이제 수리를 바로 할 건데 이 천장, 이게 옥상은 어땠어요, 선생님? 옥상은 지금 이렇게 막 벗겨져 있더라고요. 앞에 호실에서 관리를 하시나 봐요. 아. 관리비를 내서 조금 이따 방수를 할 계획이시다고.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옥상 방수가 좀 깨져 있어도 누수 자국은 여기서는 보이지 않거든요. 집이 태어나고 나서 한 번도 수리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집은 되게 편해요, 제 생각에. 왜냐면 이런 거 수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냥 시원하게 다 고민 없이 다 수리하는 걸로. 그럼 우선 기본적으로 도배장판 다 하면 네네.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뭐? 선생님 말했던데 이런 제가 거였나? 말했던 이거 여기 원래 미닫이문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샤시도 그렇게 네. 잘 돼 있지 않거든요. 되게 바람이 그대로 네. 들어. 좀 우풍이 느껴져요. 느껴져요. 이 샤시가 그렇게 막 여기 이 문도 제대로 안 닫히니까 또 선생님이 걱정했던 게 이런 예, 거였구나. 여기다 문을 닫는 게 나을까요? 이게 잠기긴 하나요? 예, 선생님? 잠기긴 하던데 여기 눌러서 해야 되는구나. 그래 바람이 좀 들어온다.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여기 뭐 베란다가 있지만 이 문도 이것도 그 그러네요. 샤시가 제대로 된 샤시가 아니라서 이거 일부러 떼신 거예요? 예, 짐 이걸- 뺄 때? 예. 아니 저희가 떼놨어요. 창틀에 너무 먼지가 많아가지고 여기도 샤시가 이런 새 샤시거든요. 이거 한 건데요? 이거는 한 거죠. 샤시가 만약에 기능상의 하자가 아니 이 샤시를 할 생각은 아닌데 저기 중문을 하나 하는 게 나을지. 여기가 이게 약간 틈이 틈이 있나? 엄청 있어. 그래서 좀 춥긴 하겠네. 여기 사이가 좀 뚫려 있다, 선생님. 그렇죠? 그러면 저로 바람이 바로 들어가겠네. 네. 여기를 좀 우레탄풍 같은 걸로 막으면 안 되나? 지금 추운 게 내 생각에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창도 하나여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선생님 생각은 여기는 안 할 건 거고 요것만 하는 거는 그렇게 안 비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요. 요 중문 같은 경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놔두고. 여기는 해요. 그러면 네. 짐 내놓을 때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저- 표정에서 좀 드러나고. 저는 불편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네, 해요. 정도는 해볼게요. 요것만 하면 될 것 같고 네. 요 중간에 이문은 그냥 둬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문은 좀 안 돼. 네. 이거 네. 한 짝 하는 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아요. 100만 원 한 중반쯤, 한 200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한 100몇십만 할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는 하는 김에 하고, 저 몰딩이랑 문짝이랑 보니까 좀 오래돼서 이거는 칠을 좀 하려고. 네, 칠을로 하려고. 칠을 하는데 선생님 남편분하고 형님하고. 좀 시국에서 일자리 창출을 네, 형님이 쉬고 계셔서 원래 칠을 또 전문으로 하시던 좀. 분이라서 같이 해주신다고 해서 주말에 하게 됐어요. 좋아요. 선생님 또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발장은 이거 어때요? 신발장은 칠 하면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만나 있으니까 보통 싱크대 할 때 신발장을 같이 하긴 하거든요. 새로 그럼 교체해야 될까요? 붙어 있구나. 이게 그렇게 필요하진 않잖아. 그쵸, 안 필요한데.
근데 이게 빠지면 벽이 얘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는 레벨을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 신발장만 좀 집어넣는 거죠. 얘는 철거하는 거고. 얘 신발장을 새로 싱크대 하면서 짜서 들어가면 여기 등에는 어차피 그냥 도배지 들어가면 네. 그냥 일반 벽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괜찮네요. 않을까요? 이거 사실 별로 의미가 필요가 없으니까. 없어. 그리고 여기가 너무 두꺼우니까 괜히 현관도 좁아 보일 수도 있어서. 그럼 되겠네. 여기 타일도 뭐 확실히 모르겠지만 여기 타일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하네. 이게 뒤로 들어가게 되면 이만큼 이격이 뜰 거잖아요. 타일이 또 안 붙어 있으면. 근데 어차피 부엌에 또 타일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 네.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잘 되네. 그래서 저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여기는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 원래 처음부터? 네, 이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냉장고가 있고 아. 이대로. 사실 뭐 여기에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었던 건 아니어서 네네, 그렇죠? 맞아요. 짐도 다 있었고 처음 사실 들어왔을 때 딱지들도 되게 많이 붙어 있었는데 압류 따지도 네. 붙어 있었고. 그것도 이따가 한번 자세히 물어볼게요. 타일을 한다는 게 여기를- 요거? 네, 타일을 해야 돼. 원래 보통 집엔 여기는 다 타일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 타일이 싱크대 들어가는 옆면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긴 그냥 도배지 들어가고. 여기까지만요? 네. 음흠.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제 타일 양을 줄이는 게 좀 가격이지. 가격은 확실히 저렴할 거예요. 그럼 저거 할 때 저것도 하면 안 돼? 그렇죠. 그죠. 타일공 어차피 여기 와야 되고 있다고 화장실도 보겠지만 언뜻 봐도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럼 타일 선은 그냥 웬만하면 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요 선까지만 선. 네, 싱크대 들어가는 선까지만 네. 하고 여기는 그냥 벽으로 둬도 될 것 같고 여기 그냥 혹시라도 떼기가 좀 뭐하다 그러면 타일 위에 그 도배해도 나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덮어버려도. 네. 그리고 싱크대도 근데 싱크대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까요? 이게 또 아, 여기 문 입구가 불편해서 그래요? 그렇게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는 입구가 또 못 쓰게 되더라고요. 여기를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서 그렇죠. 여기까지 잘라서 하는 걸로 해요. 여기서까지만 네. 하는 거. 좋아요, 선생님. 그리고 뭐 등 같은 것도 다 바꿀 거고 네. 편하게 다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여기만 맞아요, 볼까요, 선생님? 나. 여기도 페인트 하면 되고 네. 뭐 바닥 타일은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대로 쓸 거. 어. 보일러는 어때요? 물론 오래된 것 같았어요. 생긴 걸 보니까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였어요. 굳이 뭐 연도 네. 확인하지 않아도 알아야 아 근데 이게 되니까. 배선은 정리가 깨끗해서 한번 테스트는 해보고 안 되면 바꿔요. 이왕 하는 김에. 그래도 여기는 깨끗하네요, 선생님. 아, 이 정도는 깨끗하죠, 뭐. 그리고 또 페인트 칠도 페인트만 다시 하면 하는 거고. 뭐 청소만 하면 네. 돼. 그래 다행스럽게도 막 문짝을 바꿔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랬어요. 문짝은 괜찮았어요. 여기도 그냥 페인트 칠이랑 도배장판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뭐 이런 거는 단열 때문에 생긴 곰팡이일 거니까 이거는 그냥 우선 해요. 네, 누수는 아닌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장판 자국 보니까 뭐가 가려져 있었나 봐요. 짐이 있던 줄. 네, 그래서 된 것 같으니까. 그리고 콘센트 이런 것도 다 바꿀 거고요. 네. 그런 거는 또 남편께서 도와주시는 건가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욕실에 그래? 욕실을 저기가 빼졌어요. 어디요? 아 이거 진짜 오래됐죠, 그래서- 옛날에 외할머니 댁에서 보던 스타일이네요. 근데 욕실은 공사를 하려고요. 정신이 없고 저기도 깨지고. 어차피 뭐 새로 할 건데 아예 다 새로 할 건 거죠? 네, 콘센트가 이쪽에 있는 이런 공사는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건지.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하고 막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사실은 콘센트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타일 공사를 어제 할 거니까 이 타일 뒤로 선을 넣어서 하면 되긴 하는데 이거는 덧방으로 하게 되면 이 네. 위에다 선 따가지고 타일로 눌러버려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이게 되니까 이렇게 쓰고 계시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을 막. 이게 만약에 타일 공사를 안 할 거였으면 어려운 부분일 텐데 여기는 아예 올소리 하실 거니까 그냥 이 화장실은 할 것이 다. 그리고 아마 이거 때문에. 욕조 떼는 것 때문에 조금 가격이 더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이 욕조 밑에 방수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요거까지 철거해서 새로 하는 걸로. 이거는 뭐 그냥 연수기 같은 거가 보다. 네. 네. 그래요? 여기 뭐 시원하게 고민스럽지가 않네요. 고민스럽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이거 뭐 샤워기에 이런 거 달려 있고 이게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연수기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게 녹물이 혹시 나오는 집이면 아마 여기도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럼 공사하기 전에 배관 고체 공사비를 지원을 아마 한 80% 이상은 아마 지자체마다 다 지원해주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 그건 수도에 시청에 아마 민원실 같은데 한번 물어봐봐요. 올해 초 되면
하면 그 예산이 잡힐 거니까 아마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이게 연식이 언제 거죠? 90년대 초반이요. 아 90년 초예요? 네. 그러면 아마 녹물 나오는 배관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다 한번 물어보고 네네. 나서 이거 역시를 할 시작하는 거니까. 게 네. 나겠다. 어제 이거 배관을 바꾸려면 어차피 이거 타일을 깨야 되거든요. 이거 벽 타고 수도관이 들어가 있어서. 네. 그러면 한 추가로 2, 30만 원 더 내고 지원받아서 공사하는 게 또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선생님을 볼 때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좀 길어져도 상관없는데. 오시는 세입자분을 마음을 또 헤아려 주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여기 추워서 어떡하냐 이거를 고민을 별로 안 했던 사람인데 네. 그 마음을 느꼈을 때 선생님 한번 그것도 한번 네. 녹물이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니까 앞집이나 여기 뭐 물어보고. 반장님 계시니 네. 물어보고 나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화장실 또 있어요? 화장실 또. 화장실 또 있네. 이 화장실은 쓰지도 않을 건데. 네, 그대로 두려고요. 이거는 안 하고 그냥? 아니, 안 할 거예요. 그래요? 네. 이거 어제 안 써요. 여기 보통 창고로 쓰잖아요. 이런데 안 하는 게 안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돈만 크기가 반절이라고 저기 뭐 예를 들어 200 되는데 여기 100만 원 들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기 200 되면 여기는 180 될 거니까 그냥 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문 잘 닫히죠? 그래도 이게 문이 튼튼한 문이에요, 선생님. 네. 이게 또 괜찮네요. 색깔 칠해주면 또 이쁠 것 같아요. 이런 문고리 같은 것만 또 한번 네, 문고리 교체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화장실 문은 잘 돼요? 이거는 뒤에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고리 같은 것만 바꾸면 문 닫히는 거야. 뭐 괜찮을 것 같아 이게. 그리고 문 뒤에 썩은 데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물이 많이 튀는데 그런 거 같더라고요. 여기 괜찮네. 네. 이게 좋은 집이라는 증거예요. 90년대 초 집인데 지금도 멀쩡하잖아요. 이거 아무런 관리도 안 한 집일 텐데 이 자재는 튼튼한 걸로 썼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런 것도 바꾸게요, 선생님? 네, 그건 다. 그리고 저는 좋아하는 게 이거 할 때 보어락도 저는 일체형으로 좀 바꾸긴 하거든요. 작동이 되더라도. 뭐냐면 이 앞집은 그거더라고요. 저런 게 약간 기분 좋잖아요. 들어갔을 때. 이게 알겠습니다. 이거 뭐 설치비까지 하더라도 한 10만 원 초반일 거니까 어제 저걸 바꿔야 되잖아요. 네, 바꿔야 되죠. 요거 하시는 분이 같이 하니까. 그럼 같이 해도 되겠네요. 집은 한 요 정도 보고 선생님 인터뷰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핸드폰이 깨져가지고 또 버리기 아깝잖아요. 정말 알뜰살뜰. 돈도 많으시면서. 돈이 많아요. 그거는 뭐 돈이 뭐 많다는 건 아니지만 또 제가 돈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돈이 만약에 제가 많지는 않지만 돈이 많더라도 굳이 쓰지 않아야 될 돈을 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제가 돈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옆에 서 있으니까 제가 되게 키가 커 보이네요. 크시잖아요. 집 잘 보셨죠? 이 집은 이제 바로 수리를 할 건데, 그렇죠? 네. 선생님이 직접 뭔가를 수리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선생님이 직접 할 건 아니고 사람 써서 할 거고 인테리어 업체를 맡기기 전에 우선 선생님 아주버님하고 선생님 남편분 예, 칠을 하고. 칠을 먼저 하고 그럼 순서가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진 않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요. 네. 그게 더 싸요. 싱크대는 따로 부르고 도배장판 따로 부르고 그게 저도 날 것 같아요. 욕실을 따로 부르고. 그래서 건당 비용은 계략적으로만 한번 해볼게요. 페인트 칠은 자재비만 들 거니까, 그쵸? 식사 정도 대접하고 그러면 페인트는 그냥 자재비만 한다 하면 30만 원 정도. 그래요. 도배장판도 다 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 성향을 제가 잘 모르니까 저는 보통 소폭 합지 제일 싼 걸로 하긴 저도 하거든요. 합지로 할 건데. 그래, 알겠습니다. 바닥까지 바닥. 하면 한 싼 데 찾으면 아마 100만 원 초반까지면 되게 싼 편이라고 100만 원 생각하거든요. 예, 예. 페인트랑 도배장판이랑 합쳐서 그냥 150 정도 잡으면 저렴한 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싱크대는 저거 잘라서 할 거잖아요. 네. 저 끝에 부분. 그러면 이거하고 신발장 같이 한다면 한 200. 200. 두 개에서 200 정도 하면
그래도 무난한 편일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셈 좀 잘해요. 네. 지금 150에 200 했죠? 그럼 350에 화장실은 한 200만 원 초반 정도 해주면 제 욕조 철거하는 데가 저걸 좀 아마 싫어할 거예요. 시공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또 저걸 안 할 거예요. 저걸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계가 또 따로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비쌀 거야. 그럼 넉넉히 한 250에 저 타일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화장실 하시는 분한테 네. 타일도 같이 맡기면 되고, 아니 넉넉히 한 300 잡을까요? 좀 러프하게 네. 잡아서 300이면 지금 650일? 그리고 등 같은 거는 또 불러야 되겠는데요? 등은 제 생각에 선생님 남편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재만 사서. 이거 어렵지 않아요? 네. 선생님 키가 부족해서 좀 힘든 거지 음. 남편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여기 방등은 조그만 거 쓰면 되고 그냥 네이버 최저가 나오는 거 여기 뭐 15,000원 그래요. 이거 하나에. 근데 안 어려워요 하나도. 등만 하면은 자재값은 한 20만 원 안쪽으로 나올 거예요. 700 정도 안에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공사가. 1번은 페인트 한 다음에 저 혹시 저기도 튈 줄도 모르니까. 왜냐면 페인트가 무조건 1번인 게 이게 마킹 테이프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이 막 칠해도 되니까 페인트 또? 그거 끝나고 나서 1번이 화장실하고 싱크대를 예약을 해놔요. 그럼 그 일정이 아마 오늘 전화하고 내일 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일정을 주겠죠. 그렇죠. 철거도 한번 할 거고 설치도 한번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보통 짧으면 1, 2주, 한 3, 4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근데 아마 지금 성수기가 아니니까 금방 할 것 같긴 한데 그 일정은 한번 물어보고 화장실은 별도로 해도 되는데 페인트 그런 거 튀는 것 때문에 싱크대 날짜가 딱 잡히면 그 사이에 페인트를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싱크대가 하고 돈 도배장판이 마지막으로. 맞아요. 그게 어떤 데는 도배장판 하고 싱크대를 해라 반대로 얘기하는 데도 있고 한데 그거는 마지막에 들어가는 데가 조금 더 귀찮아서 그렇다고 생각은 좀 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도배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지금 봤을 때 막 청소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 수리하고 나서는 또 보는 느낌이 다를 거거든요. 이런데 몰딩도 다 칠 들어가고 도배도 다시 하고 어차피 하면은 이거 칠하려면 제가 좀 청소는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지 마지막에 입주 청소를 돈을 써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 좀 있거든요. 네. 그건 또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요. 네. 도배하고 나서 뭐 청소니까. 근데 원래 청소는 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 세입자분이 오시면서 하는 거니까. 그럼 전기 마무리는 제일 끝에 도배장판 끝나고. 그렇죠. 이게 도배할 때 어째 저걸 한번 떼요, 커버를. 그럼 다 떼나랄까요? 그렇게 말하셔도 좋죠. 다시. 예, 우리가 다시 할 거니까. 이 등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제 천장도 도배 다 해야 되니까 네. 이건 오래돼서. 자기들을 다 떼면 그냥 덜렁덜렁 매달려 놓게 네네. 하라 그러면 뭐 알아서 해줄 거예요. 우리 등 교체할 거니까 그거 달지 말아 달라고. 선만 빼놔달라고 그래. 네, 그러면 이거 피스로 고정은 안 시킬 거니까 그러면 선생님 남편께서도 작업하는 게 수월할 거고 혹시라도 도배 사장님한테 조금 돈 더 드릴 테니까 교체 혹시 해줄 수 있냐. 그런 거 하시면. 그게 훨씬 쌀 수도 있죠. 그분들은 원래 이거 내리고 아니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작업을 원래 하거든요. 근데 쇠등을 달아달라고 하는 거는 약간 미안할 수도 있으니까 돈 좀 더 드릴 테니까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사실 그런 방법을 써요. 왜냐면 내가 처음 도배 맡기는 분한테는 그게 좀 미안할 수도 있는데 저는 거래 많이 분이니까. 하셨던 분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런 거는 개수만 잘 파악해서 이런 건 다 사진을 하나씩 찍어놔요. 왜냐면 모양 보고 사야 되니까. 뭐 2구짜리도 있고 3구짜리 스위치도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도 있고 하니까 네. 다 체크를 해놓고 가면 될 것 같고 보일러도 상태 보고 혹시라도 교체할 수도 있겠다. 아마 뭐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일러 하면 뭐 20만 원 지원은 아마 당연히 김해 씨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컨덴싱 하면 보일러 그쪽에서 지원해주는. 그건 아마 보일러 설치하는 사장님이 알 거예요. 그래서 컨덴싱 하면 그 지원금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신청까지 해서 보통 보일러가 요평수면 한 2만 칼로리, 16,000 칼로리 쓰면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사장님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럼 한 7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20만 원 환급 받는 거고 그럼 한 50만 원 정도 드려요. 보통 그 정도 비율이에요. 보일러까지 하면 700, 800 정도 되네요. 700. 700? 네.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이거는 마음 좀 편하게 생각해도 될 게 뭐냐면 까다로운 수리는 아니에요. 누수 같은 게 있었으면 오히려 지금 바로 수리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선생님 같이 공부했던 우리 네네. 축구 선수 그분 같은 경우는 바로 수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물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근데 그 집도 엄청 오래 걸려도. 그렇죠. 그죠. 그분은 또 돈도 더 아껴야 되는 분이다 보니까 자기 인력으로 한 것도 있으니까 조금 더 오래 걸린 것도 있죠. 근데 선생님은 다 돈으로 해결하실 분이니까 시간이.
그렇죠. 그러면 한 700? 700. 네, 그 생각은 정도면 수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좀 들어요. 아, 저걸 안 했다. 샤시. 800 조금 넘을 것 예. 같긴 한데. 근데 원래 올 수리가 한 7, 800이에요. 저렴한 데서 하면. 근데 샤시를 제외하고 7, 800이거든요. 근데 샤시까지 들어가면 뭐 800 선으로 하면 그 정도 수리해 놓으면 이후에는 돈이 들어갈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처음에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원래 돈을 계속 들어가기만 하니까 자꾸 마음 불편한 경우가 생겨요. 불편하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아, 그래요? 아. 네, 다행이네요. 제가 불편해요. 그러면 수리는 그 정도 하면 될 거고, 넉넉히 시간 잡아도 뭐 남편께서 도와주시고 하니까 시간은 뭐 한 3주?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한 3, 4주. 우선 김해시 삼방동 4층 빌라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돼요? 낙찰 가격 5,900. 5,900! 아, 뒷자리 60? 60만 원. 5,960만 원. 그리고 선생님도 지금 유주택자잖아요. 네, 부산에. 그렇죠? 아, 집이 한 채 있으신 거죠? 네, 한 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추가로 받으신 게 이게 두 번째 집인 거고, 네, 두 번째 집. 경매로는 첫 번째 집. 네. 그럼 유주택자인데 대출도 잘? 받았어요. 대출은 혹시 얼마를 받으셨어요? 대출은 4,300만 원 나왔어요. 4,300? 네. 낙찰가 대비 한 70 몇 프로 나온 거네요. 네. 그래도 대출 잘 받았네요. 대출 알아보면서 위기 상황이 좀 있긴 했는데 덩치가 너무 작다. 그래서 대출 안 나온다. 너무 작다. 어. 관심이 없다. 그리고 작년 말에 또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네, 11.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은행들이 대출 한도가 다 차서 문 닫은 은행도 되게 많았는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선생님이 대출 잘 찾아보셔가지고 근데 경매 끝나고 나오니까 2장밖에 명함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 약간 서운했겠어요. 엄청 서운했어요. 많이 그렇죠. 준다고 했는데 여기 왜 안 주나? 그렇죠. 어떤 물건은 사람들 많이 몰려오고 명함도 많이 주고 하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두 그러면 개만 주고. 되게 서운할 수도 있죠.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대출은 잘 받았으니까. 네. 조건은 좀 어때요? 3.3%. 3.3%? 네. 그럼 한 달 이자만 했을 때는 뭐 한 10만 원 돈인가 좀 되네요. 네, 1년 거치 이자만. 그리고 네. 원금 나오더라도 한 네. 20만 원 20만 돈이면 원. 그래도 이 집에서 한 2, 30만 원 돈은 갖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 집 명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이 낙찰을 받고 이 집에 왔었는데 이 집은 경매 정보지에는 채무자 거주라고 나와 있었나요? 네, 실거주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알아봤더니 여기 집에 왔을 때는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안내문을 붙여놓고 갔었거든요. 그 전화번호 남겨놓고 연락 달라고. 여기 사람도 안 살았는데 그냥 메모는 붙이셨네요? 네네, 붙이고 갔는데 전화가 그날 저녁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네. 바로 왔네요? 네, 자기들은 여기 안 살고 있다고. 안 산 지 3개월이 됐대요. 그거밖에 안 됐었어요? 나는 막 그래도 몇 년 된 줄 알았네. 3개월? 집 상태를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3개월 됐다고 안 산다고. 네네. 자기들은 짐을 그대로 놔두고 버릴 거라고. 하나도 쓸 게 없다 그래서. 그리고 빨간 딱지도 몇 개 붙었는데 맞아요. 압류 딱지 붙었는데 그 물건도 쓸 수 없는 물건들이라고 그러고 다 녹슬고 낡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그럼 버리시겠냐고. 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며칠까지만 필요한 옷까지만 들고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일단 끊었어요. 근데 압류 물건이 이제 제가 그 처음 당해보는 거니까 이거는 제 마음대로 손을 못 대니까 법원에 알아봐야 되니까. 채무자가 원래 짐이 있는데 내 거 좀 챙겨가긴 할 건데 그 전에 이사비 좀 달라. 네, 이사비를 그랬던 달라고 걸로 제가 맞아, 기억이 맞아. 나서. 그렇죠? 근데 선생님도 이사비를 원래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사비를 책정해놨었으니까. 생각하고 입찰한 건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이체 맞지 않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죠? 짐도 그대로 두는데 이사비가 그렇죠. 왜 필요할까? 그렇죠. 짐은 본인이 그냥 옷까지만 챙겨간다는 거지 이사비도 달라고 하니까 네. 우리가 이사비를 드리는 이유는 짐을 다 갖고 가야지. 짐 다 가지고 가야 그렇죠. 이사비를 드리는 건데. 근데 자기 거 필요한 것만 갖고 가고 이사비도 달라. 그럼 사실 우리가 협조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채무자께 했더니 내가 욕심이 지나쳤다. 내 것만 좀 챙겨가겠다. 짐만 챙겨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한 두 번째 전화했을 때는 자기들도 물건을 안 가지고 가니까 이사비를 못 받는다는 걸 인지를 하셨더라고요. 물건만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압류가 좀 돼 있어서 물건에 빨간 딱지가 실제로 붙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내가 못
못 건든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사비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선생님도 그때 고민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이분이 처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시원하게 버리면 되나 했는데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거 우리도 만지면 안 되잖아요. 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법원에 집행관실에 전화를 하니까 제가 이런 물건 낙찰받았는데 압류가 돼 있다는 걸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법원에서 순순히 주소 얘기하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낙찰받은 사람 이름 얘기하니까 그 집행관이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다 취하됐다고.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거에 약간 직감했던 부분이 그 압류 딱지에 번호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스티커만 붙여 있어서 보통 또 딴 데 보니까 압류 스티커에 날짜나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적혀 있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딱지만 붙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노력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그냥 치울까라는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해보니 그 법원의 집행관실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요 사건은 압류된 사건은 취하가 된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라고 해서 편하게 짐은 다 버린 거고 짐을 버릴 때는 선생님이 버린 게 아니고 업체 한번 알아봤더니 짐이 사실 너무 많았잖아요. 막 가전도 있었고 안에 냉장고에 음식물도 그대로 다 있고 싱크대도 막 그랬구나. 그래서 저 뒤에 상태가 저렇게 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드네. 냉장고를 열면 음식물 다 쏟아질 정도. 그래서 그거 다 버리는데 한 비용 좀 여쭤봐도 돼요? 190만 아니 180만 원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생각해도 너무 물건이 많은 거예요. 정말 고생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아무 집을 봐도 그런 집은 없는데 맞아. 그래서 수고하셨다고 10만 원 더 드렸어요. 아유, 잘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인심을 베푼 집이 임대도 저는 잘 나간다고 항상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이사비를 원래 생각하고 네, 입찰을 했던 거니까 그 돈이니까. 이사비를 짐 처리하는데 썼습니다. 썼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제가 또 작게 들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혹시라도 이게 강제 집행 통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내가 너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내가 너한테 협조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 연락도 안 받고 했으면 집행 통해서 만약 이 짐을 처리했으면 못해도 한 300 이상은 들죠.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관료까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 짐도 아닌데 쓰레기만 그렇죠. 있는 그 짐을 또 그거 처분하는데도 정말. 시간하고 돈이 더 들 거니까 오히려 그 정도 짐 처리 비용 들였으면 정말로 저렴하게 한 거고 마음도 편하게 하신 거고 인심까지 베푸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선생님 또 회사 일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그렇게 명도도 완료 잘 한 거. 네.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 이건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총 정규 수업을 5번 하잖아요. 그때 일주일마다 올라오시면서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셨잖아요. 네. 근데 이건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건데 링게를 맞으면서 수업을 들으셨다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난 그게 마음이 너무 책임감이 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선생님 명도할 때 내가 꼭 가야겠다. 선생님이 그렇게 저 찾아와 주셨는데 이거는 좀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멀리 이렇게 오시는. 제가 정말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선생님 찾아갔냐고요? 그거는 이거 뭐 이렇게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정말 이제 퇴직 조금 있으면 할 건데 선생님이요? 나이가 이제 돼가면 퇴직할 나이도 다 돼가면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경매를 어느 날 보게 된 거예요. 그게 한 경매에 언제쯤? 대해서 작년 초부터? 작년 초부터 보게 됐는데 온라인 수업을 들어봤거든요. 한 사이클 한 2사이클 정도 처음 하는 거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론은 빠삭하셨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들어봤는데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겁이 나는 게 겁이 나고 누가 좀 이렇게 같이 가지고나 나한테 진짜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면 할 수 있겠는데 이 수업만 듣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온라인으로 했던 온라인을 거는 해도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만 알면 되는 끝인가 싶은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론은 확실히 했는데 실제로 입찰하려고 하니까 약간의 허전함과 불안함이 당연히 오죠. 그거는 뭐 저도 있었으니까. 선생님 수업은 또 소수 수업을 하니까 딴 데 아무도 소수 그룹의 수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구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소수니까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멀리 마음 먹기가 쉬운 건 그래 소수라고 할지라도 부산에는 그런 데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어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소수로 두고 가르쳐 주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럼 가야겠다. 서울로 그래서- 가야겠다라고 네. 마음을 먹으신 거구나. 그때 코로나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서울을 가서 그리고 또 의료 쪽에 계시니까. 서울에 가서 어떻게 되더라도 가야 되겠다. 이게 몇 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렇죠. 못 가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 저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경매를 해야 되나 했던 것도 약간 미뤄왔던 부분일 계속 수도 미뤄- 있으니까. 네. 근데 아니, 초부터 봤는데 네. 못 가고 계속 있었고 가고 싶다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10월에 그때는 정말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가야 되겠다. 다행히 그때 선생님 수업 들으셨을 때쯤엔 확진자도 되게 줄어가지고, 줄어들었었고 해제 같은 것도 다. 식당도 갈 수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밥도 먹고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 끝나고 또 바로 또 강화되고 다시 가고 지금 또 다시. 그러니까 시기가 딱 편안한 시기 때 저도 수업했다는 아니 생각이 좀 우리 들어요. 보통 서울에서 온 사람을 병원에 못 들어오게 한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서울 출입 안 따온 사람 못 오게 한 시기도 있었어요. 선생님 되게 과감하게 온 것도 어디서 많네. 왔냐고 다 물어보고 적고요. 뭐 만일에 대구가 심하다면 대구 네. 사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초기에는. 제가 갔을 때는 정말 자유로울 때였어요. 다행이네요. 네, 선생님 상황 안에서는 제일 움직이기는 편안한 시기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그때 아니면 이제 또 못 갔을 거예요. 또 요새 같아서는 지금은 좀 너무 또 심하니까. 또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겠네. 직장에서 계속 문자 오거든요. 어디 다니지 마라. 마음이 불편하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근데 자체가. 또 저는 또 꼭 가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한테 꼭 가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그 수업에 꼭 가고 싶은 딴 수업은 딴 선생님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점을 잘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래도. 정말 하루 동안 재밌었어요. 수업도 재밌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반도 네. 재밌었고. 그러니까 네. 되게 특출난 분들이 많이 계셨던 그 반이어서 저도 재밌게 수업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성과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경매를 한다고 딱 정하고 갔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빨리 가라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때 수업할 때 하라고. 네. 그렇게 하라면 또 해야 된다. 그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입찰을 그렇게 빨리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뭐 중간에 물어보시긴 네. 했지만 과연 가실까라고 속으로 생각은 했거든요. 저는 가려고 선생님한테 간 거였거든요. 가기 가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간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입찰 첫 번째 아니었어요? 첫 번에 된 거죠. 그래 단독이었네? 이게? 단독. 그날 선생님이 뭐 이름 부르면 나가서 주민등록증 주라 하길래 이름을 불러야 가지 내가 그러면서 이름을 근데 진짜 이름을 딱 불렀어요. 신분증을 진짜 주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보통 보면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딱 네. 사례자들 10번은 가야 된다. 사실 10번을 가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10번은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10번 가야 돼. 그래서 나 10번 이상 갈 생각으로 있었는데 첫 번에 돼가지고 너무 확실히 선생님도 부동산 운이 꽤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좀 드네요. 첫 번에 가서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 100명에 한 명 있을까? 그 정도예요 진짜로. 처음에 가서 되는 거는 웬만한 운을 타고난 사람 아니면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이제 부동산 경매를 시작했나라는 생각까지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처음 가서 또 낙찰을 받으신 거고 지금 명도까지 그리고 세입자까지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월세까지 이제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왜 이 경매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되게 안정적인 직장도 계시는 거고. 근데 안정적인데 너무 힘들어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거든요. 또 의료 쪽에 너무 계시니까 힘들어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쪽도. 그럴 것 같아. 저-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네, 더 심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일도 양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선생님 그때 말씀하셨던 게 직위가 좀 높아질수록 높아지면서 또 책임감이 심하니까 선생님이 간호사 중에는 제일 높은 네, 분의 이제- 바로 아래. 중간 관리자 정도 되지만 이제 그것은 이제 위에 있는 선생님이 가버리면 이제 제가 제일 또 위로 가게 되면 너무 스트레스일 거고 그게 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선생님이 이제 계실 동안이. 그렇구나. 그럼 이제 선생님이 제일 이제 위로 저는 올라가는 그걸 거예요. 안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근데 그게 위에 올라가게 되면 뭐 이렇게 약간 또 저 성향하고 안 맞는 거죠. 제 성향하고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요. 가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싫으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제가 이제 제 성격을 잘 아니까. 불편한 일도 아래 직원한테 시켜야 되는 일 그런 것들이 싫은. 이게 불편한 거구네. 불편해요. 그냥 차라리 제 몸을 움직여서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게 이제 안 될 거니까. 그 시간이 한 2년 정도 남았으니까 2년 정도 남았는데 2년 동안 빨리 열심히 준비를- 입찰을 네. 해야겠구나 네. 생각을 하신 거구나.
차라리 밑에 그냥 일하는 거는 뭐 아, 오히려. 생각 없이 일만 하면 되지만 그럴 나이도 이제 지났으니까 그거 못 있으니까. 근데 이번 수업 들으면서 많이 네. 느꼈는데 저는 그냥 직장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월급이 뭐 많지는 않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동기들하고 얘기해보고 그러니까 직장만 다니는 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이구나. 근데 그래도 간호사 계속 하셨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그래도 월급이 상대적으로 근데 좀 높지 않아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병원의 급에 따라 또 그래요? 다르지만은 취직은 잘 된다. 음. 취직은 그럼 다시는 잘할 수 선생님은 있다. 젊었을 때부터 결혼하시고 일은 계속 하신 거예요? 아니, 계속 했어요. 어.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거의 한 20년? 26년? 26년? 네. 선생님 아기 낳고 이럴 때 제외하고는 좀 계속 했어요. 아기를 낳고도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럼 쉬셔도 될 것 같다는 근데 생각이 좀 쉬어도 드네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뭐 일 제가 일하고 싶어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별로 미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선생님 업종 특성상 사람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네, 자주 뽑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 직장에서 너무 오래 있다가 퇴직하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요. 취직은 못하고. 한 직장에서 또 그만큼 네. 계신 거예요? 아무도 이직을 안 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아니요, 그게 너무 저는 후회돼요. 차라리 더 젊을 때 이런 걸 했었어요. 몰랐었거든요, 근데. 주위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수많은 뭐 재테크 중에서 왜 경매를 또 생각한 건 뭐예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하게 목소리나 이렇게 외모를 봤을 때 경매는 거칠다고 생각이 좀 들잖아요. 네. 막 채무자하고도 막 협상을 해야 되고. 근데 선생님 유튜브 보면서 좀 네. 안 그래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유튜브를 보면서 그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거친 네.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배우님들이. 그렇긴 하죠. 그냥 이제 이런 직종의 사람들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채무자하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거나 세입자분들하고 협상을 할 때 이게 떨리잖아요. 그리고 보통 저도 더 옛날부터 했으니까 더 어릴 때 한 20, 30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상대한다는 그 두려움이 사실 굉장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정말 쿵탁쿵탁. 그렇죠. 심장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떨려요. 그래서 채무자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풀어갈 경우는 사실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선생님도 느끼셨겠지만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은 아닌 거잖아요. 칼자루는 우리가 잡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유리한 협상인 거지 나이나 내 성격이나 그건 좀 분리를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더 노력하는 부분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주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시간이나 아니면 이사 비용 같은 거나 더 요구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법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많이 예전보다는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근데 두려움이 있죠. 왜냐면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른 부분이니까. 그래도 선생님 같이 이렇게 고우신 분이 채무자랑 협상을 잘 해냈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 도와주셔가지고. 뭐 제가 도와드린 거는 사실 뭐 많지 않은 것 그게 같다는 필요한 생각. 거였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였어요. 인터넷 수업은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선생님의 그 성향을 좀 느낀 게 몇 번 통화도 하고 수업에서도 얘기 나눠보면서 지금 좀 이해가 되네요. 그게 딱 필요한 부분을 딱 이해하면 선생님의 성격이 또 되게 급하시거든요. 필요한 거 딱 들었다 그럼 바로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그래서 약간의 마음의 상처를. 요즘은 저희 아버지가 자주 그러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본인 할 말만 하고 그냥 바로 끊어버리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성격이 그 제가 왜 좀 급하시구나. 성향이 그런지 생각을 해봤어요. 일을 할 때 빨리 안 하면 막 빨리 안 하면 서로 힘든 거예요. 전화를 정말 오래 하면 옆에서 다른 직원이 힘들거든요. 오는 환자의 전화를 계속 전화만 받고 있어도 앞에 사람도 쳐내야 되는데 전화를 또 오래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또 일반 선생님하고 통화할 때도 그게 또 적응이 돼가지고 뭐 상처받았던 거는 농담이고. 아니 근데 제가 딴 사람한테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준비 없이 하다가 그냥 또 끊기면 약간 이제는 상황을 파악을 했으니까 항상 대비를 하고 있죠. 선생님 전화할 때는 언제 끊어도 내가 당황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안 끊으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하나 둘 셋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한계 그 정도면 그렇다면 선생님에 대한 오해가 약간은 풀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그것도 좀 고민을 했잖아요. 내가 서울까지 올라와서 배우는 김에 그쪽을 좀 투자해야 되나? 지역들 해도 되는 건지 경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그쵸. 진짜 궁금했어요. 그리고 부산 쪽은 뭐 일부는 비규제도 있지만 네, 다 규제 지역이니까 대부분 좋은 동네는 규제 지역이니까 여기서는 대출 받으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좀 불편하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서울 쪽을 해야 되나 수도권을 해야 되나 아니면 요 근처에서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분명히 네, 하셨잖아요. 항상 많이 했었어요. 선생님한테 그거 여쭤. 근데 선생님은 좀 그래도 방향을 잡으셨나 봐요. 여기 김해를 하신 게. 근데 해보다 보니까 멀면 하지도 못할 것 같은. 못해요. 못할 것 같은. 해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럼요. 할 수가 있고 멀면 하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제가 언젠가부터는 이제 어떤 일을 접할 때 항상 그걸 먼저 생각해요.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요. 아무리 이게 돈이 많이 따라오고 수익률이 큰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걸 한번 해가지고 오랫동안 할 수 있나를 생각하면 내가 행동하는데 선택하는데 조금 더 가까워진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것도 나도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수도권이 좋다고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개인마다 다른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부산에서 맨날 KTX 타고 와가지고 입찰한다고 선생님이 뭐 처음 입찰할 때 낙찰을 받은 게 정말로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올 때마다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소모가 되게 커요.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선생님 또 연차 내는 게 그러니까 어렵게 시간을 냈는데 이 멀리까지 가서 낙찰을 받는 방법은 사실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높게 쓰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높게 쓴다면 그렇죠. 높게 쓴다면 결국에 수익률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핵심은 싸게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굳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동네라고 하는 게 과연 좋은 곳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좋음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비규제 지역인 이쪽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 제가 오늘 공항에서 내려서 경전철이 위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전망이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일자리들이 엄청 많던데? 공장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어디든 사람은 사니까 그죠? 맞아요. 사니까. 제가 사실 뭐 선생님이 김해 어때요 물어봤을 때 제가 김해 와보지도 않았는데 뭘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가 진짜 마지노선으로 잡고 계산을 해봤을 때 괜찮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요 수리되는 거 보고 이제 마지노선 계산한 걸로 당연히 새는 내놓지는 않을 거고 한번 배짱을 좀 부려서 내놔보면 선생님 생각보다 나는 금방 좋은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행보가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김해 창원 제가 가는 법원이 그쪽 창원 쪽이거든요. 네네네. 그쪽에 기장 멀었으면 정말 못했을 것 같아요. 다니지도 못할 것 같고. 그렇죠. 더 못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기 잘했다고. 저도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경기도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그렇죠.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낙찰 받으러.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제일 좋은 지역이 어쩌면 여기이지 않을까. 우리 같은 반 동기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선생님 낙찰 받은 거 보니까 상대적으로 싸잖아. 맞아. 임대료는 그렇게 안 싸고. 강민구 선생님도 그랬잖아요. 나도 이제 여기 하고 싶다고. 못한다는 거는 단순히 저는 멀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이렇게는 못하거든. 뭐 사실 오늘 비행기 타고 오면서 뭐 1시간밖에 안 걸리긴 했는데 비행기 시간만 1시간인 거지 뭐 앞뒤로 따지면 한 3-4시간 정도는 사실 걸리는 건데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오래 지속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사실 이제 선생님 나와 말인 거지 이제 이 안에서 분명히 선생님의 경쟁력을 찾으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낙찰 받고 선생님이 하나씩 코치 해주셨잖아요. 전화해 주셔가지고 그게 정말 필요했어요. 그게 없었으면 입찰하러 갔을 때도 정말 종이 적는 것까지 힘들었어요. 알아서 뭐 혼자 잘 하셨는데 뭐.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한 번이 힘든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집 공개해 주시고 또 선생님 사연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